자, 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자, 오늘 요걸 질문 주셨어요.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 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잘 안 나옵니다만 예전에는 꽤 잘 나왔어요. 6계수 중에 논점은 잔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잔금 비율이라고도 하고 잔금, 요 잔금, 대출 잔금을 구할 때 6계수 중에 도대체 어떤 걸 활용합니까? 요 문제예요. 물론 이분은 질문을 주실 때 문제를 풀다가 기출지문을 풀다가 이걸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요약집 81페이지에 있어요. 요약집. 그래서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요약집을 봐도 딱히 감이 안 와요. 수업 중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떠올라야 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에 제가 어떤 걸 했느냐? 그러면 요 놈으로 했어. 자, 우리 금융론에서 상환 방식의 흐름을 할 때 항상 썼던 가정이 요거잖아요. 대출 금액 1억, 10%, 10년, 저당 상수 0.164. 그리고 지금 제가 가정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가정해 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거죠. 그리고 상환하는 균등한 원리금은 뭘로 구합니까? 요걸 구하잖아요. 1억에다가 저당 상수 0.164. 그러면 10년 동안 매번 얼마씩 갖다 줘야 됩니까? 요렇게 갖다 줘야죠. 1630. 자, 그러면 이렇게 1630 10년을 갖다 주는 방식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그럼 제가 수업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 내가 앞으로 상환할 10번, 10년 동안 10번, 매년 10번 상환할 요거죠, 요거. 요 1630만 원을 전부 다 요렇게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서 그것들을 다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수업 중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합치면. 그러니까 지금 1630만 원씩을 매번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갖다 줄 요 1630만 원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그것들을 다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딱 대출 원금인 1억이랑 똑같아야 된다고. 1억이랑. 자, 그러면 왜 1억이랑 내가 앞으로 상환할 원금과 이자를 현재 시점에 가치로 환산해서 합하면 딱 1억이 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1630만 원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포함된 금액이죠. 원금도 있고 이자도. 그런데 현재 가치를 합니다. 현재 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는 전부 다 뭘 차감하고 오는 과정이에요. 이자를 차감하고 오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니까 결국 1630만 원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하게 되면 이자는 현재 가치 과정에서 다 사라지고 원금만 그렇죠. 뭉쳐지는 거예요. 원금만. 그래서 대출 원금인 1억이랑 똑같아요. 1억이랑. 일단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이해됐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 현재 가치의 흐름은 어떤 걸 가정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매년 동일한 금액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연금이에요. 연금. 연금의 형태로 지불하는 원리금을 뭘로 환산하고 있어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6계수 중에 요 과정을 활용하는 건 연금의 현가 계수를 적용해서 정확히 말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해서 대출 원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금을 이제 해보죠. 잔금. 자, 가정이 내가 3번을 딱 1630씩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상환을 했어요. 그러면 딱 3년째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내가 3번을 납입한 다음에 지금 내가 이제 대출 잔금이 얼마가 남았을까? 이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대출 잔액이.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요 지저분하고 제가 지워버릴게요. 이런 방법을. 자, 지금 잔금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잔금은 상환한 부분이에요. 내가 앞으로 상환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상환해야 될 돈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상환할 7번이죠. 3번을 상환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상환해야 될 이 7번이죠. 7번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을 내가 잔금의 크기를 구하고자 하는 요 3년 후 시점으로 전부 다 이렇게 현재 가치를 때려서 합산을 하게 되면, 현재 가치를 때려서 이렇게 합산을 하게 되면 이게 잔금이 됩니다. 잔금이. 왜? 논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앞으로 10년을 1630만 원씩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돼요. 그것들을 전부 다 대출 시점으로 싹 현재 가치를 하게 되면 대출 원금이 나와요. 대출 원금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가치 과정에서 이자가 싹 버려지고 원금만 뭉쳐지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이해됐다면 3번을 납입하고 3년 후 시점에 얼마의 잔금이 남습니까? 그러면 잔금은 상환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상환해야 될 미상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환해야 될 앞으로의 7번, 요 7번 상환해야 될 원리금을 전부 다 연금의 현재 가치로 땡겨주면 요 3년 후 시점에 잔금이 계산되는 거예요. 잔금이.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일단 잔금은 6개수 중에 어떤 걸로 구합니까?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건 우리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요건 그나마. 그리고 우리 이제 기본서에 있는 공식은 요거죠. 공식은. 자, 요 공식을 보면요. T 시점에, 저는 3년 후 시점이었죠. 3년 후 시점에 잔금 비율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밑에 저당 총액 중에 3년 후 시점에 미상환 저당 잔금의 비율인데 전부 다 둘 다 뭘로 구해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로 구하잖아요. 저당 총액은 대출 총액을 말하죠. 이게 대출 총액은 앞으로 상환해야 될 1630만 원 10년치를 대출 실행 시점으로 현재 가치 시키면 되는 거고, 현재 가치 시키면. 미상환 저당 잔금은 내가 앞으로 상환해야 될 돈 7번을 연금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돼요. 자,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암기를 했죠. 잔금 나오면 무슨 자가 나와? 찌읒자가 나와. 찌읒자. 그러니까 6개수 중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암기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질문을 준 게 아니라 또 줬어. 이분이 뭘 줬습니까? 요놈을 물어봤어요. 요놈을. 물론 자, 요놈을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우리 7월 8월 달에 지금 하고 있는 요 수업 자료 중에 발췌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즉 기출지문에 요 문구가 있은 거예요. 지분 배당률이 요게 왜 틀렸습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거든요. 요 03번이 왜 틀렸습니까? 그러면 자,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그렇죠. 요 기본 내용이 조금 필요하죠. 기본 내용이. 근데 이 기본 내용은 어떤 걸 보면 됩니까? 유튜브에 제 채널에 들어가서 재생 목록에 보시면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질문을 주셨으니까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 내가 그거 다 봤는데 그걸 전제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보세요. 지분 수익률과 승수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 원리가 있죠. 수익률과 승수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 원리. 그게 뭐냐? 항상 수익이면 총 투자 금액이랑 대비하는 거죠. 투자 금액이랑 대비하는 거고. 만약에 지분 수익이라면 뭐랑 대비시켜야 돼요? 지분 투자 금액이랑 대비해야죠. 이게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 요렇게 분수 형태로 끄으면 이게 수익률, 지분 수익률 아닙니까?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이걸 따지는 건데, 수익률과 승수를 산정하는 가장 기본 원리는 수익은 총 투자 금액이랑 비교하는 거고, 지분 수익은 지분 투자 금액이랑 비교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그러면 우리 지분 수익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 유, 순, 전, 후
이 가유, 순, 전, 후 중에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현금 수지 계열이 지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측정하면 지분 투자 금액이랑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고, 지분 수익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OX, 우리가 객관식에서 OX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매치를 봐야 된다고, 매치. 예를 들어서, 자, 순소득률이 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 그럼 일단 제껴놓고, 총 투자 금액이 나왔고, 순영업소득이랑 총 투자 금액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가능은 해요? 불가능해요? 가능을 하죠. 수익인? 자, 지분 수익이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가 지분 수익이라면 나머지 수익들은 그냥 수익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능 총소득은 그냥 수익인 거야. 요리 들어가야 되는 거야. 유효 총소득도 요리, 순영업 소득도 요리. 그러니까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만 지분 수익의 일종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총 투자 금액하고 순영업 소득은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을 봐요. 여기에 분명히 세전 현금 수지가 나왔어요. 세전.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거 지분 수익이지. 그럼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항상 지분 투자 금액이랑 비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2번은 세전 현금 수지율이 뭡니까? 이런 거 찾아볼 필요도 없다고. 그냥 틀린 애야. 이렇게 객관식에서 찾는 거죠. 그다음에 3번도 보세요. 지분 투자 금액이 나왔어요. 지분 투자 금액. 그러면 지분 수익 계열이 나와야 돼. 지분 수익 계열은 뭡니까?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근데 순영업 소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 X라고. 일단 X인 거예요. 그 다음에 승수도 마찬가지예요. 승수도. 총 투자 금액이 나왔고 순영업 소득이 나왔으면 순영업 소득은 지분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치가 일단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5번을 보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왔는데 지분 투자 금액이 아니라 총 투자 금액이 나왔어? 그러면 너 X인 거예요. 그러면 지문 5개 중에 이런 수익률과 승수를 산정하는 원리에 의해서 먼저 3개가 탁탁탁 없어진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남은 거 갖고만 이제 정의를 맞춰주면 되죠. 그러면 정의를 이런 거죠. 순소득률은 수익률이죠. 수익률인데 순영업 소득으로 측정한 수익률이죠. 그래서 수익률이니까 항상 분수 형태니까 이렇게 모가지를 치고 그리고 수익률은 항상 분모가 투자 금액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순영업 소득이니까 지분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이 가야죠.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분모부터 읽으면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의 비율. 이렇게 적어져 있는가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적어져 있네.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순소득 승수는 항상 투자 금액을 올리는 거죠. 투자 금액을 수익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가지를 쳐서 이번에는 위에다가 뭘 올리는 거야? 투자 금액을 올리는 게 승수를 읽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런데 순영업 소득이 지분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총 투자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아예 수익률과 승수를 한 김에 우리가 자주 읽는 게 있어요. 읽는 거. 요새 질문도 많고. 자, 요거 마저 해보자고. 요거. 이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 지금 수익률을 2개를 주고 둘 중에 어떤 수익률이 크니 작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수익률이 누가 크니 크니. 그러면 자, 수익률의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런데 수익률은 분수 형태고 분자의 수익이 올라가 있으니까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수익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익률을 뒤집은 게 승수죠. 수익률은 뒤집은 게 승수. 근데 승수는 분자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투자 금액이 올라가 있으니까 승수는 투자 금액의 크기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이 나오면 모가지를 쳐서 밑에다 투자 금액을 내리는 거고 승수의 정의는 모가지를 쳐서 위에다가 투자 금액을 올리는 형태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수익률은 뭐가지 쳐서 밑에다가 투자 금액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분 수익이 아니라면 총 투자 금액을, 세전이나 세후처럼 현금 수지처럼 지분 수익이라면 지분 투자 금액을 여기다 내리는 거죠. 승수는 항상 투자 금액의 크기를 알고 싶은 거니까 앞 대가리를 쳐서 위에다가 투자 금액을 올리는 거죠. 투자 금액을 올릴 때 자, 세전이나 세후 현금 수지 등 지분 수익 계열이라면 지분 투자 금액이 올라가고, 얘처럼 순영업 소득이라면 그냥 총 투자 금액이 올라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크기를 물어봤어. 그런 이런 거예요. 자,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수익이 크면 수익률도 커져요. 수익이 크면 수익률도 커지죠. 그러니까 총소득률과 순소득률 중에 누가 더 큽니까? 그러면 수익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수익. 총소득이 더 크잖아요. 총소득이. 그러면 총소득이 크면 어떤 수익률이 크다고 봐야 돼요? 총소득률이 크다고 봐야 돼요. 왜? 수익률의 일종들은 수익이 크면 수익률도 높게 측정되잖아요. 근데 순영업소득보다는 총소득이 크니까 총소득으로 측정한 수익률, 줄이면 총소득률이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하고 세후현금 수지를 쓴 수익률이죠. 자, 세전과 세후 중에 누가 커요? 세전현금 수지가 크잖아요. 그러면 수익률도, 정확히는 지분 수익률이죠. 지분 수익률도 지분 수익이 큰 게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승수는 투자 금액이 위에 올라가 있고 수익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승수는 수익이 크면 오히려 작아지는 거예요. 이걸 암기해야 돼요. 수익률은 수익이 클수록 크고, 승수는 수익을 내리니까 수익이 크면 거꾸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승수를 함께 해야만 암기가 되는 거야. 수익이 크면 수익률은 크지만 승수는 작아요, 이거죠. 그래서 얘는 승수예요. 승수. 근데 둘 중에 누가 크나요? 세전현금 수지가 크죠.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로 측정한 승수는 보다 작다고 돼야 돼. 이제 이해됐나요? 이제. 예. 자, 질문은 하나 던졌는데 그냥 한 김에 쫙 한번 우리가 했던 것들 한번 빠르게 한번 복습 한번 해봤어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야밤에 긴급하게 저희 촬영해서 조금 논리가 좀 뒤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양해 바라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